집값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 투자를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걸까요? 회복이 되는 거니까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회복세라고 했잖아요. 하락폭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가격은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전주 대비 하락폭이 줄었고 조금 더 거래가 됐다는 거지 아직 플러스가 된 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년을 주기로 했을 때 1월부터 3월까지가 거래가 제일 잘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1년 동안 거래가 제일 잘 되는 때라고요. 이렇게 거래가 제일 잘 되는 시점, 즉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라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정지어서 금액이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제가 찾아봐서 모았거든요. 자, 이 뉴스도 한번 볼까요? 이 뉴스를 보면은 서울 분양가가 5억인 아파트도 안 팔린다고 나와 있어요. 야, 5억짜리면은 진짜 싼 거 아닌가? 미분양이 1000채가 육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서울 분양가 5억 아파트도 안 팔린다. 미분양 1000가구에 육박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서울 시내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이죠. 25평짜리 아파트가 5억 원대인데요. 5억 원대로 공급을 하는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2023년 3월 현재 1000가구가 넘게 미분양 상태이고요. 그래프로 보면은 서울의 미분양이 1000가구가 넘은 게 2015년이었어요. 2015년에 1000가구가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 소진이 되면서 미분양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2월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미분양 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2022년 12월 기준인데요. 2023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미 1000가구가 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기록에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 기록에 반영이 안 된 것까지 합치면은 2000가구가 넘을 걸로 보고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이미 분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미분양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그들끼리 몰래 거래하는 것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것보다 미분양률은 훨씬 높을 걸로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마포와 용산도 미분양이고요. 마포와 용산은 과거에 마용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거래가도 급격하게 올라갔던 인기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곳들도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요, 신촌역 일대거든요. 신촌역 일대에 2025년 입주 예정인 건물이 지금 한참 건설 중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무려 95% 이상이 분양이 안 된 미분양 상태입니다.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인데요. 10에서 20평대 전용 면적 38에서 49제곱미터가 8억에서 13억대입니다. 이건 너무 비싼데?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데다가 시세도 주변보다 너무 비싸서 인기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매가가 워낙 비싸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마용성 같은 인기 지역도 미분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은 서울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거든요. 조금 전에 언급한 마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이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은 이 정도면 좀 양호한 거예요. 문제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방은 어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지 청약률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방의 청약률을 한번 볼까요? 청약 홈 사이트를 보시면은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를 보면은 모집 공고한 날짜가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인데 이때 비슷한 시기에 모집 공고를 한 곳이 있어요. 담양하고 경산 그리고 평택이거든요. 이 지역들이 어느 정도의 청약을 보였는지 같이 보시면은 충격입니다.
평택에 있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입니다. 청약 접수 경쟁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총 공급 세대가 1500세대예요. 청약을 하신 분들이 131명입니다. 이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다 미달이네. 제일 인기가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72형, 76형, 84.59형, 84.98형, 84.70형. 이게 모두 20평대, 30평대 가장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청약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3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경북으로 와봤는데요. 경산 서희 스타일리스입니다. 서희 스타일리스, 서희건설은 그래도 비교적 중견 건설사고요.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인지도도 비교적 높은 건실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브랜드를 끼고 분양을 한 이곳이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야, 이거는 완전히 처참해져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들이 청약이 완료가 되고 청약 결과가 발표됐는데 총 공급 세대수는 64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접수가 된 건 5명입니다. 5명은 뭐야?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다고요. 주택형도 59에서 84 전부 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약률이 처참하게 깨졌고요. 경산 말고 담양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쪽도 했으니까 서쪽도 한번 해봐야죠.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 휴튼이라는 곳이 마찬가지 2월 24일 날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71가구를 분양을 하는데 10명이 들어왔어요.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미달입니다. 이 10명들은 이걸 왜 하신 거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방은 전부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아릴리사라고 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아릴리사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4월이면은 전국에 37,000가구의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올 2023년 중에서도 4월달이 가장 많은 37,457가구가 분양을 하고요. 수도권이 이 중에 24,000가구, 그리고 지방이 12,000가구 정도 분양이 됩니다. 수도권의 분양 매물 중에서도 서울은 약 3,200가구 정도 되고요. 수도권에 37,000가구, 인천에 3,500가구가 분양을 개시합니다. 지금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분양이 전국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분양이 4월에 몰린 이유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된다는 것들과 그리고 실제로 분양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이 기회다 하고 얼른 물건들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미분양으로 지금 머리를 쭉 뜯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한데 또 분양이 계속 이루어지고 물건들은 쏟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점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3월 21일자 뉴스를 보면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3%로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왜 입주를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건설사에서 키를 안 내주는 거예요. 키를 왜 안 내줘? 내가 분양을 받은 집에 잔금을 치러야 되거든요. 분양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분양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직접 가져와 봤는데요. 3월 대비 2월 입주율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2월 전국 입주율은 63.3%였고요. 1월달 대비해서 오히려 3.3%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도권은 조금 올라갔거든요. 지방은 그렇지 않고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 좀 더 확인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웃겨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수분양자는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을 말하거든요. 수분양자들이 왜 이 집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지 이 사유가 나옵니다.
44.4%가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기존 주택 매각을 못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그 돈으로 분양받은 집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야 말이지. 그렇죠? 두 번째로 세입자 미확보가 33.3%. 세입자가 미확보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집을 사신 분들, 집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에 소위 갭 투자처럼 잔금을 전세라든가 월세 보증금으로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 좀 제발 먼저 팔아. 내 것 좀 먼저 세 좀 맞춰줘. 이렇게 부동산에 내놓고 있지만 아무도 지금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4.3%인데요. 잔금 대출 미확보입니다. 잔금을 대출로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 때문에. 물론 요즘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분의 또 다른 사정으로 미리 대출을 받은 게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이 대출이 안 돼서, 집이 전세가 안 들어가서, 집이 거래가 안 돼서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내 집을 다 분양을 받았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건 진짜 환장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분양권 매도 지연. 야, 이건 뭐야? 1.6%라 좀 적긴 한데요. 이 분양권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잔금 치를 생각은 없고 분양권을 샀다가 프리미엄을 받아서 팔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망한 사람들이죠. 지금 언론에서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은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것들이 급매물에 한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내지는 분양시장에서는 주변 거래가와 비교해 봤을 때 경쟁률이 높은 것들, 딱 봐도 야, 이거는 정말 저렴한데 괜찮대? 라고 하는 것들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 서울 외곽이라든가 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거래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대로인 상태고요. 여전하고요.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거래가가 먼저 하락세로 접어든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긴 기간 동안 20개월 이상 동안 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그것들이 그래프상으로는 상승세로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워낙 가격이 낮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1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거래가 잘 되는 시기고요. 이제 4월이 됐습니다. 4월부터는 비수기예요. 전부 다 거래를 안 하고 지켜보는 시기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매수자 우위가 아니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이제부터는 부동산 양극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은 곳과 좋은 곳이 더 극명하게 벌어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들이 만약에 비인기 지역이다, 가까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이곳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짝반짝하면서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정리를 하셔야지만 손절매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계속 하락하는 거를 온전히 감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이 부동산이 그래도 비교적 인기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버티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아직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른 표현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거래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세요. 이제 4월입니다. 이제부터는 비수기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알고 보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